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죠. 오히려 중장년들은 금연을 선택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가족들에게 금연 각서를 써주고 올해까지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이 한참 넘은 흡연자인데, 제가 처음에 담배를 시작한 이유는 고교 시절 합창반을 찾아오신 성악 전공하신 선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격언 중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죠. 노래하는 사람들, 특히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라는 것은 99%의 호흡과 1%의 타고난 음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복식호흡을 연습할 때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호흡을 눈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재수가 아니라 삼수까지 해서 한양대 성악과에 들어간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면 호흡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호흡 연습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힘겹게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까지 소리가 뭐길래 담배까지 억지로 배워가면서 호흡을 연습하느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게 거의 삶의 전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그렇죠. 단지 어떤 특정한 목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인생의 시절 같은 거죠.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애매한 나이이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가장 왕성하고, 또 친구라고 불리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나이입니다. 궁금하면 해보는 거고, 친구가 하면 나도 무조건 하는 겁니다. 호기심, 우정, 의리,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에만 그려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자 왕성한 에너지죠. 요즘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의 유혹이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저희 아들 고1이죠. 흡연 기간이 6개월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닌데, 어쨌든 막내이고 또 아들인 이런 흡연자가 되어버리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는 긴 세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1월 즈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은 그렇다 치고 담배는 몸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금연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금연하는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녀석은 담배에 손을 대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도 놓였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막내가 처음 담배를 접한 것이 올해 2월쯤
친구들이 피우는 이제 전자담배부터 시작을 한 모양인데요. 아들의 흡연 사실을 알고 제가 시작을 한 것은 아들이 피우는 담배를 사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방식이 친구들 중에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에 좀 액면가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옷을 좀 어른스럽게 입고 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 가서 보루로 사온다는 거죠, 담배를. 그러면 담배를 같이 피우는 친구들이 그 담배값을 내고 몇 값씩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구조.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만에 하나 적발되는 그런 가게들은 벌금도 내야 되고 영업정지도 먹어야 되니까 담배를 제가 사다 주게 된 건데, 친구들 담배까지를 제가 사다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의 아버지가 친구들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담배 공급책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 막내가 피우는 담배라도 내가 사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그 친구들한테 웬만하면 신세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줘라. 부모님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른들이 담배를 사다 주고 해야만 편의점 하시는 분들, 그냥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을 땐 세 번 정도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서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시켰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니코틴은 중독성, 그리고 담배 연기는 암을 발생시키고, 담배 연기를 흡입했을 때 몸에 들어오는 타르는 폐의 섬유화를 진행시킵니다. 타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진득한 검은 액체죠. 아스팔트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검은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굳으면 딱딱해지는데 폐도 나중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담배 한 모금에 타르가 한두 방울 정도, 물방울 크기로 친다면 그 정도가 들어있는데, 담배 한 갑을 다 태웠을 때가 아니라 그냥 담배 한 대를 태웠을 때 몸속에 들어오는 그 한두 방울의 타르가 죽을 때까지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폐 안에. 그러니까 조직이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버리고 이 풍선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혈액순환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청소년들, 키가 덜 자라고 아직 몸이 덜 자라고 신체 내에 장기가 덜 자란 청소년들의 몸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키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가 자라거나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죠.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당연히 금연교육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였던 건데, 흡연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그 어린 나이에 일찍 흡연을 시작하는 것이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데, 대부분 발육, 성장, 키가 자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 아들의 경우에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금연을 결정하게 만든 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좋은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하게 되죠. 대신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발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가 뭐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담배를 태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은 좋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화도 나고 혼을 내야 되겠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는 것보다는 기다림, 인내, 그리고 그게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이걸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막내는 한 7개월 정도 만에 금연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완벽한 금연이 되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본인의 의지로는 전혀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또 믿어주고 많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아들의 흡연부터 금연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이 힘들더라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와주셔야 되고, 많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